3학년 영미문학 읽기 온라인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EBS 수능 특강 영어 19강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강 1번 윌리엄 알링엄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일치 불일치 문제는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먼저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이 글을 다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 나가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윌리엄 알링엄은요, 주어 다음에 콤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포이트 앤 에디터입니다. 포이트는 시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그냥 시라고 하면은 보통 뭐라고 쓰죠? P-O-E-M, 포엄이라고 할까요? 포엄 혹은 포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시, 그 다음에 이제 장르로서의 시를 얘기할 때는 예를 들면 소설, 희곡, 시 이런 식으로 그 문학의 장르로서의 시를 얘기할 때는 보통 ry를 붙여서 poetry라고 그러죠. poetry. 그러면 시인데 이거는 어떤 장르로서의 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윌리엄 알링엄은요, 시인이자 에디터, 어떤 뭐 신문이나 잡지의 편집자인데요. is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mainly through니까요, 주로 뭐를 통해서 알려져 있냐면 a small group of poems, 몇 편의 시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대절로 연결되니까 이 대은 무슨 대실까요? 관계대명사 대시 되겠죠. 그래서 이 대절이 앞에 있는 시들을 꾸며주는 거죠. 시들인데 어떤 시들이냐면 regularly appear in anthologies of Irish verse,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 되겠죠. regular라는 말은 정기적인, 뭐 규칙적인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regularly appear 한다 그랬으니까요, 뭔가 정기적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자주 등장하는. 근데 어디에 자주 등장하냐면 in anthologies of Irish verse. Irish verse인데 일단 verse라는 단어는 시 혹은 운문이라고 합니다. 운율이 있는 문장들. 운문이라 그러면은 반대되는, 대조되는 단어가 뭐가 떠오르냐면 산문이란 단어도 떠오르지 않나요? 산문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산문이란 건 이제 소설 같은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rose라고 그러죠. prose. 그래서 이 단어도 같이 챙겨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아일랜드의 시들의 anthology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해설지도 보면은 이게 아일랜드 시선집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선집이라는 건 뭐냐면 골라서 모아놓은 것, 모음집을 얘기하는 거죠. 모음집, 아일랜드 시 모음집. 영어로 좀 더 쉬운 단어 뭐가 있을까요? 쉬운 단어들, 컬렉션 같은 단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앤솔로지란 거는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제일 좋은 것들을 뽑아서 추려서 모아놓은 것들, 이런 걸 이제 앤솔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틀즈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비틀즈. 비틀즈 유명한 노래들만 모아놓은 베스트 모음집,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Beatles Anthology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아일랜드의 시 모음집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몇 편의 시들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유명한 시가 몇 편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시인입니다, 시인.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in his own day, 근데 그의 날이란 거는 그가 살던 당시에, however, 그러나 어땠냐면 Allingham was well known, 알링엄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구한테요? to poets, 시인들에게요. 근데 어떤 시인들이냐면 such as 이러면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뭐뭐 같은, 예를 들면 이랬으니까 이제 뒤에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요,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든가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든가 알프레드 테니슨 같은
유명한 시인들이에요. 이런 시인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다 이거죠. 그가 살아있던 당시에. And his work inspired later Irish poets. 그리고 그의 작품이 우리 예술을 얘기할 때 work란 단어가 명사로 나오면요. 그때는 보통 작품을 얘기하는 거죠. 예술 작품. 이 사람 시인이라 그랬으니까 그의 시들. 그죠? 이런 작품들이 inspire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은 누구누구에게 영감을 주다. 영감이란 말은 아이디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아이디어. 그래서 그의 작품이 누구에게 영감을 줬냐면 later 나중에 Irish poets 아일랜드의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콤마하고 including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include라는 동사가 뭔가를 포함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including은 뭐뭐를 포함하여 이런 뜻이고요. 그럼 품사는 뭘까요? 동사에 ing가 붙었으니까 현재 분사일까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시면 including이 뭐라고 나왔냐면 전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치사. 그러니까 아마 원래는 그냥 현재 분사였을 건데 이게 하도 이렇게 많이 쓰이다 보니까 아예 전치사화된 이제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포함하냐면 W.B. 예이츠라든가 존 휴잇 같은 이런 아일랜드 시인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아일랜드 시인들에게 나중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He was born. 그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in Ballyshannon, County Donegal, Ireland. 발리샤논이라는 그런 곳에서 County Donegal Island. 아일랜드가 이제 나라 이름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태어났고요. And his first job,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직업은 was in the local bank. 어디서였냐면 지역에 있는 은행에서였습니다. 근데 콤마 where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뭡니까? 관계 부사죠. 앞에 장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를 썼죠. 콤마 where는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혹은 뭐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his father was manager. 그의 아버지가 매니저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매니저, 은행의 매니저니까 뭐 은행의 점장, 은행장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은행의 점장으로 아버지가 있던 그 은행에서 그가 첫 번째 직업을 얻었고요. In 1846, 1846년에 he took a post. take a post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일단 post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기둥이라는 뜻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뜻이죠. 그래서 축구 골대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골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골포스트. 근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포스트가 어떤 그 회사나 조직의 직책, 이제 어떤 업무 담당, 직책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take a post란 말은 이제 어떤 직책을 맡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1846년에 그가 직책을 맡았는데 with the National Excise Service. 예, 보통 이제 어떤 말 앞에 national이 붙어 있으면 국내의, 뭐 국가의 이런 뜻이잖아요. 국가의 세금 서비스과 뭐 이런 거니까요. 국세청에서 엑사이즈라는 단어는 저도 처음 봤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엑서사이즈의 오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밑에 주석에 나와 있죠. 소비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국가의 소비세 업무 담당을 했다. 뭐 그런 의미니까 국세청에 어떤 소비세과에서 직책을 맡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And spent the next 24 years. 그리고 그 다음 24년간을 뭐 하면서 보냈냐면 우리 spend 다음에는 시간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가 뭐가 나옵니까? ing가 나와서 뭐뭐 하면서 시간을 얼마만큼 보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24년을 뭐 하면서 보냈냐면 working as a customs officer. customs란 말은 요 s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우리 custom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에 s를 붙인 customs라는 단어가 있죠. custom이란 말은 어떤 그 습관, 관습,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custom에 s를 붙이면 그때는 어떤 의미냐면 세관이라는 뜻이 됩니다. 세관. 전혀 다른 의미죠. 세관이 뭐죠? 세관.
세금을 매기는 어떤 그런 정부기관을 세관이라고 하는 거죠. 커스텀즈 오피서니까요. 어떤 공무원이냐면 뭐 세관에서 일하는 세관 직원, 세관 공무원으로 24년을 일을 했습니다. 아까 시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시인이 되기 전에는 이제 이런 세관 직원으로 일을 했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He first visited England in 1843. 그는 1843년에 처음으로 영국을 방문했고요. And eventually settled there. Eventually 이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settle there. settle이라는 동사는요. 어디에 정착하다 이런 뜻이죠. 결국에는 거기에, 거기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잉글랜드에 정착을 했는데 1863년에 결국 영국에 정착했습니다. He befriended the influential poet, critic and editor Leigh Hunt. 그는 befriended 이러면 친구가 되다. 뭐 벌써 friend가 이 동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단어 안에. 친구가 되다 이런 뜻이고요. 친구가 되었는데 누구랑? The influential poet, critic and editor. influential이라면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거는 뭐 유명하고 이제 권력이 있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영향력 있는 시인, 그리고 critic이란 말은 비평가 이런 뜻이죠. 시인이자 비평가이자 an editor, 편집자인 리 헌트라는 사람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콤마하고 to whom,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밑에도 한번 적어볼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whom이니까 그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to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런데 그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에게 he dedicated, 그가 뭐 했냐면 dedicate라는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바치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헌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집을 그에게 헌정을 했다. 뭐를요? His first book of poems in 1850. 1850년에 그의 시, 첫 번째 시집을 헌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his most ambitious work, 그의 가장 ambitious라는 단어는 야심찬 이런 뜻이고요. 야심찬, ambitious. 그의 가장 야심찬 작품은 was the verse novel, 운문 소설 이런 얘기죠. 소설은 소설인데 좀 약간 운문으로 되어 있는 소설. 운문 소설 로렌스 블룸필드 인 아일랜드인데요. 이게 이제 그 소설의 제목인 거죠. In which, 근데 그 작품 속에서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작품 속에서 he tried to promote. promote란 말은 뭔가를 홍보하고 판촉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뒤에 해설지에는 이제 이거를 촉구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제 뭔가 촉구하고 홍보하고 이런 거죠. 그가 뭐를 촉구하려고 했냐면 Reform of Land Ownership and Tenants' Rights. Reform이란 말은 뭔가를 다시 만든다 이런 의미니까 개혁하는 거고요. 뭐를 개혁하냐면 Land Ownership, 어떤 땅에 대한 소유권, 토지 소유권과 and tenants' rights, 권리인데 어떤 권리요? tenants들의 권리요. tenants란 말은 소작인,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들, 뭐 이런 어떤 토지 개혁 같은 것을 촉구하는 그런 소설이 가장 야심찬 작품이었다. 보기 1, 2, 3, 4, 5번 중에 틀린 건 뭔가요? 1번 맞고요. 2번 아버지가 매니지던 은행에서 첫 번째 직업을 얻었다. 그죠? 맞죠? 3번 1843년에 처음 잉글랜드를 방문했고 1863년에 그곳에 정착했다. 맞고요. 4번 자신의 마지막 시집이 아니라 아까 몇 번째 시집이었습니까? 네. His first book of poems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의 첫 번째 시집을 리 헌트에게 헌정했다. 4번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5번에 로렌스 블룸필드 인 아일랜드에서 토지 소유권의 개혁을 촉구하려고 노력했다. 맞고요. 네, 넘어오시면
우리 본문에 나왔던 표현 중에 아까 to whom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to whom.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구조가 생기느냐? 우리 지금 요 밑에 있는 문장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예. 만약에 첫 번째 문장은 이제 글로 쓴 문장이고 이거를 말로 하게 되면은 아마 밑에 문장처럼 얘기하게 될 거예요. 말로 하게 되면 he befriended 이제 중간에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건데 he befriended Lee Hunt 그는 Lee Hunt랑 친구가 되었는데 and he dedicated his first book of poems 그는 그의 첫 번째 시집을 바쳤어. 누구한테? to him 그에게 바쳤어. 말로 하면 이렇게 and라든가 to him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쓸 텐데 근데 글로 쓸 때는 좀 더 경제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and라는 접속사와 이 대명사를 하나로 합쳐서 뭘로 만들 수 있냐면 관계대명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and와 him을 합쳐서 관계대명사로 만드는데 사람이니까 who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을 쓰니까 who가 아니라 뭘 쓴 겁니까? whom을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통째로 그 절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to whom he dedicated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and와 him을 합쳐서 이게 whom이 되었고요. 그죠? 그 앞에 있던 전치사까지 같이 관계대명사절의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he befriend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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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Hunt to whom he dedicated his first book of poems in 185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해석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콤마하고 전치사가 항상 to만 오는 건 아니죠. to 말고 다른 전치사가 올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with whom to 대신에 with 같은 전치사가 오면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 with니까요. 누구누구와 함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사람과 함께 뭐 그런 식으로 전치사의 의미랑 그 다음에 이 whom을 뭐 그 사람, 그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우리 앞에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요. 저는 inspire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inspire라는 단어는 in 플러스 spire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spire라는 말은 우리가 뭘 생각하시면 되겠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spirit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spire란 말은 안으로 집어넣는데 뭐를요? spirit 어떤 그 정신 같은 거 영혼 같은 거 이런 것을 다른 사람 안에 집어넣는 거 이게 inspire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고무시키다. 고무시킨다라는 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좀 쉬운 말로 하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 이런 게 고무시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문장을 보시면 A teacher had inspired Sam to become an actor. 어떤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샘에게 inspired 고무를 시켰는데요. To become an actor. 배우가 되도록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이런 의미로 쓸 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본문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 뜻이죠. 영감을 주다. 영감이란 건 아이디어라 그랬어요. This television drama was inspired by a true story. 이 TV 드라마는요. was inspired니까 수동태잖아요. 영감을 얻었습니다. 어디서? By a true story. true story 뭐라고 하면 될까요? 실화. 그죠? 실화에서 영감을 얻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딴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정을 고취시키다. 고취시킨다는 건 이제 좀 높여주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문에 보시면 He inspires great loyalty in his staff. 그는 그의 스태프들에게 아주 대단한 충성심을 고취시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어떤 감정 같은 것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제 이런 것을 고취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inspire는 전부 다 그런 뜻이 되겠죠.